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투기 좀 내주세요. 러시아 폭격기 앞에서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던 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가 절규하며 내뱉은 이 한마디. 왜 이 정도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2025년 아일랜드 총리가 국회에서 외친 이 한 문장은 전 유럽을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GDP 170조 원의 경제 대국이 왜 한 나라에 이토록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 유럽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초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일랜드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리암 오코너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며칠 전 우리 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그 말,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에 줄 수 있는 건 다 주겠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 간 협상을 지켜봤고 때로는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 국가의 총리가, 그것도 국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리는 모습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불과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아일랜드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없는 나라. 군사비는 GDP의 0.3%.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유럽이 있고 나토가 있고 영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급히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전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군 투965 폭격기가 우리 영공 30km 밖에서 선회 중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투965.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전략 폭격기. 냉전 시대의 괴물이 지금 우리 머리 위를 날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전투기를 띄우십시오. 제가 다급하게 외쳤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 저희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투기가 없다는 걸. 하지만 그게 이렇게 실감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영공에 적국의 폭격기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영국에 전화를 거는 것. 영국 공군입니다.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아일랜드 국방부입니다. 지금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영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공군의 우선순위는 영국 본토 방어입니다. 아일랜드 지원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 외교 용어로 그건 거절과 같은 말입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린 혼자라는 걸. 유럽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걸. 국방부 상황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전화기를 붙들고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불가능하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폭격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5km. 25km. 사실상 우리 영공이나 다름없는 거리입니다. 만약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5분 안에 더블린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GDP 170조 원의 경제 대국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대국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늘을 지킬 전투기 한 대 없는 나라일 뿐인데요. 결국 러시아 폭격기는 3시간 동안 우리 영공 주변을 선회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들은 시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너희 머리 위에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날 밤 긴급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강요가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로서의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영공에 적국의 폭격기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전화나 걸어야 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엔 아무도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당장 해야 합니다. 총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유럽 모든 나라에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십시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당장 구할 수 있는 전투기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총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시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겐 전투기가 필요하다. 당장.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밤하늘 위로 언제든 적의 폭격기가 날아올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 절망적인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회의실에서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단어는 바로 한국.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그 나라가 결국 아일랜드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사건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재무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전투기를 구하는 것. 저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로서 유럽 각국의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라팔 전투기.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전투기 중 하나죠. 프랑스 다소 사의 담당자와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라팔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니 반갑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네, 최대한 빨리 도입하고 싶습니다. 견적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라팔의 기본 사양은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확실히 훌륭했습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작전 능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 질문에 담당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당 약 2천억 원입니다. 예, 2천억이요? 네, 기본 사양 기준입니다. 여기에 무장과 정비 패키지를 추가하면 대당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한 12대는 필요합니다. 2,200억 곱하기 12. 26조 4천억 원. 잠깐만요. 우리 연간 국방 예산이 1조 원인데. 아, 그렇군요. 그럼 분할 납품도 가능합니다. 10년에 걸쳐서. 10년.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는 내일 또 올 수도 있는데 10년을 기다리라고요? 좀 더 저렴한 옵션은 없습니까? 라팔은 이미 최적화된 가격입니다. 이것보다 낮추면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탈락이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 나토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에어버스 담당자와의 회의는 더 간단했습니다. 타이푼의 가격은 대당 2,400억 원입니다. 그는 설명도 없이 바로 가격을 말했습니다. 라팔보다 비싸네요. 성능도 더 좋습니다. 타이푼은 공중 우세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그런데 우리 예산으론 한 대도 못 삽니다. 제 말에 담당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중고 기체는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가 사용하던 기체를 팔 수도. 중고요? 네, 운용 15년 정도 된 기체입니다. 성능은 여전히 우수하고 가격은 절반 정도. 절반이라고 해도 1,200억 원입니다. 여전히 우리 예산으론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도 알아봤습니다. 이쪽은 조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리펜은 비용 효율적인 전투기입니다. 대당 800억 원 정도입니다. 드디어 현실적인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럼 12대 도입하면 9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조종사 훈련과 정비시설 구축까지 포함하면 10조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조 원. 여전히 우리 국방 예산의 10배였습니다. 분할 납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 인도까지 3년은 걸립니다. 현재 대기 주문이 많아서요. 3년. 러시아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유럽의 모든 전투기 제작사와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오래 걸리거나 둘 다였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점점 더 무거운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매주 보고가 올라갔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불가능합니다. 예산 초과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은 가격은 괜찮은데 납기가 문제입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겁니까?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F-16은 어떻습니까? 이미 알아봤습니다. 대당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일랜드 같은 작은 나라에 판매 우선순위를 주지 않습니다. 최소 5년은 대기해야 한답니다. 5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5년이란 시간은 없다는 걸. 그때 러시아가 또 움직였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한 참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공군기 5대가 북해, 상공을 지나 아일랜드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5대라고요? 네. 투965 2대와 수구34 전투기 3대입니다. 이번엔 폭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위 전투기까지 동반한 완전한 전투 편대였습니다. 지금 당장 영국에 연락하십시오. 국방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시 영국 공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국 공군 작전실입니다. 아일랜드 외교부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러시아 편대가 알고 있습니다. 레이더로 포착했습니다. 그럼 지원을. 죄송하지만 현재 영국 공군은 자체 작전 수행 중입니다. 아일랜드 지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협입니다. 러시아가 전투기까지 보냈다고요. 프로토콜을 따라주십시오.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군사 지원은 우리도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다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거절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경제 규모 세계 25위, 1인당 GDP 7만 불이 넘는 선진국인데 왜 우리 하늘 하나 지키지 못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편대는 이번에도 우리 영공 경계선을 따라 이 시간 동안 비행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찍힌 5개의 점을 보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국무회의가 또 소집되었습니다. 총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로 2번째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답변이 형식적입니다. 우려를 표한다.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말뿐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총리가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합니까? 전투기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다른 나라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지킬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하는 모습을요.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100년 넘게 우리는 유럽의 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린 그저 변방의 작은 섬나라일 뿐입니다. 위기가 오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합니까?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세계 모든 전투기 제작사의 목록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한 줄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하급 참모가 올린 보고서의 한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였습니다. 참고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최근 한국제 전투기 도입 결정.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국에 전투기가 있다고? 그것도 유럽 국가들이 도입할 정도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전투기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FA-50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경전투기 나토 인증
폴란드 48대 도입. 대당 가격 500억 원. 500억 원. 제가 한 달 동안 들었던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출력해서 다음 날 아침 회의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회의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아일랜드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두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실패가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출력한 자료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이요? 국방장관이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FA-50이라는 전투기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제작 능력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48대, 슬로바키아가 14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라크까지 이미 여러 나라가 운용 중입니다. 가격은요? 재무장관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대당 5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500억이라고요? 네, 기본 무장 패키지 포함입니다. 국방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12대면 6조 원? 맞습니다. 우리 연간 국방 예산의 6배 정도입니다. 분할 납품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500억 원짜리 전투기라 성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나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유럽 국가입니다. 그들이 자국 방공을 맡길 정도면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건 실전에서 믿을만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총리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 사례를 보면 계약 후 2년 내 인도가 가능합니다. 2년. 프랑스나 스웨덴보다 훨씬 빠르군요. 게다가 조종사 훈련 기간도 짧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전례를 따질 여유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벌써 2번이나 우리 영공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우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500억이든 5천억이든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측에 접촉하십시오. 공식적인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상세한 제안서를 받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바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담당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한국항공우주산업 해외 영업팀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상세한 제안서와 함께 화상회의 일정 제안이었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전문적이었고 무엇보다 진지했습니다.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전투기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임무 모두 수행 가능하며 현재 7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화면에 전투기 사진이 떴습니다. 날렵한 외형이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5, 최대 무장 탑재량 4.5톤, 작전 반경 550km입니다. 국방부 참모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운용 비용이 낮습니다. 시간당 운영비가
유럽 전투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이요? 재무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단발 엔진이라 연료 소모가 적고 정비도 단순합니다. 아일랜드처럼 예산 제약이 있는 국가에 최적화된 기종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더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토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나토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인증받았습니다. 통신 시스템, 무장 체계, 모든 게 나토 표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즉시 통합 운용 가능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아일랜드는 나토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으니까요.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 후 최대 24개월입니다. 생산 라인이 안정적으로 가동 중이라 지연 위험이 적습니다. 유럽 제작사들은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양산 체제입니다. 폴란드 물량을 차질 없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술 사양, 가격, 납기, 훈련 프로그램, 정비 지원. 모든 게 논의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총리가 관계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성능도 우리가 필요한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유럽 전투기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유럽 전투기를 살 돈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운용 비용이 낮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운용해야 합니다. 폴란드가 믿고 쓴다는 게 가장 큰 증거 아닙니까?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전 배치했다는 건 성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리암,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봅니다. 프랑스 전투기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독일 것도 스웨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유일한 선택지. 총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은 우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역사상 첫 전투기 도입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유럽 것이 아니라는 게 아이러니하군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늘을 지켜야 합니다.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실물을 봐야겠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시연을 보고 그래야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방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겠습니다. 공식 일정으로 잡으십시오.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더블린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하늘.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하늘을 지킬 방법을 우린 이제 한국에서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총리를 포함한 고위 관계자 팀이 성남 비행장을 방문해 FA50 시연을 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팀에 포함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맞는 걸까? 한국 전투기가 정말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을 저는 한국의 하늘 아래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빠릿빠릿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성남 비행장에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 호텔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옆방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암, 내일 시연이 기대되는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합니다. 500억짜리 전투기가 정말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료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탁 트인 평야가 나타났고 멀리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성남 비행장.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자 시험 비행장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철저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을 체크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군사시설답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납고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FA50. 사진으로만 보던 전투기가 실물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흰색과 회색으로 칠해진 날렵한 기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와! 옆에 있던 군 관계자가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한국 측 설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FA50 실전 배치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체는 폴란드 납품분과 동일한 사양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전투기 주위를 돌며 살폈습니다. 매끈한 기체 표면, 날개 아래, 무장 장착점, 조종석의 계기판. 모든 게 정교했습니다. 직접 타보실 수 있습니다. 예. 조종석에 앉아보시라는 뜻입니다. 총리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저도 차례를 기다렸다가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각종 계기와 디스플레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조종석이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레이더, 무장 상태, 연료, 엔진 출력. 터치스크린 방식이라 조작도 직관적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조종석을 둘러보는데 이게 정말 500억짜리 전투기가 맞나 싶었습니다. 유럽 전투기 조종석 사진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와 다시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낫네요.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우리를 관제탑 옆 관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활주로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잠시 후 조종사가 전투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 공군 출신 시험 조종사라고 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웅. 낮게 울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날카로운 제트 엔진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관람석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순간 가속했습니다. 와. 활주로를 달리는 전투기의 속도가 무시무시했습니다. 100m, 200m, 300m. 순식간에 활주로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들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기체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50도, 60도, 70도. 엄청난 각도였습니다. 상승률이 분당 6,000m입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6,000. 국방장관이 되뇌었습니다. 전투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급강하했습니다. 지금 마하 0.95 속도입니다. 전투기가 굉음과 함께 활주로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술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의 90도 상승. 그대로 공중에서 회전했습니다. 저게 가능한 겁니까?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FA-50의 기동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최대 구지 기동이 가능합니다. 전투기는 계속 고개를 펼쳤습니다. 롤링, 루프, 급선회. 하늘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15분간의 시연이 끝나고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활주로 정중앙에 정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총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 기동들을 실전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오히려 실전에서는 더 과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연료 소모는요? 오늘 시연으로 전체 연료의 30% 정도 사용했습니다. 실전 임무는 1시간 반 정도 가능합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조종하기 어렵습니까? 조종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F-15, F-16을 다 조종해봤습니다. FA-50이 가장 쉽습니다. 시스템이 직관적이고 기체 반응이 예측 가능합니다. 훈련 기간이 짧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고등훈련기 베이스라 전환 훈련이 빠릅니다. 기본기가 있는 조종사라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시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무장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공대공 미사일 장착점입니다. AIM-9 사이드와인더 탑재 가능합니다. 나토 표준 무기네요. 맞습니다. 모든 나토 표준 무장이 호환됩니다. 공대지는요? 이쪽입니다. 정밀폭탄, 로켓포드, 순항미사일 모두 가능합니다.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납고 저편에 또 다른 전투기들이 보였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막 나온 듯한 새 기체들이었습니다. 저것들은 뭡니까? 폴란드 납품분입니다. 다음 달에 출고됩니다. 생산 속도가 빠르네요. 한 달에 2대씩 생산합니다. 라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연과 설명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500억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 전투기는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거들었습니다. 기동성, 무장 시스템, 모든 게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종사 말대로 훈련이 쉽다면 우리 조종사들도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왜 48대나 주문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능 자체가 훌륭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의 회의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총리가 한국 측을 바라봤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가 흥분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상승률, 저 기동성. 가격이 500억이라는 게 더 믿기지 않습니다. 유럽 전투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불빛,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곧 아일랜드의 하늘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유럽이 외면했을 때, 영국이 거절했을 때, 우리가 절망했을 때, 그 답은 여기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만이 아일랜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절망적인 침묵은 사라지고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총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을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FA-50 도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화면에 시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전투기가 수직으로 치솟는 장면, 공중에서 회전하는 장면, 정확하게 착륙하는 장면. 회의실에 있던 강요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500억짜리입니까?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연용 특수 기체가 아닙니다. 폴란드에 실제로 납품되는 실전 배치형과 동일한 사양입니다. 성능이 유럽 전투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특히 기동성과 운용 편의성에서요. 재무장관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비용 분석도 해봤습니다. FA-50 12대 도입에 총 8조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무장, 정비시설, 조종사 훈련 모두 포함입니다. 8조 원이면 우리 국방 예산 8년치입니다. 하지만 10년 분할 납품으로 진행하면 연간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계약 후 24개월이면 첫 기체가 도착합니다. 프랑스나 스웨덴보다 3년이나 빠릅니다. 총리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FA-50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3명.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일랜드 국방부는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50 12대 도입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박수를 멈추게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건 아일랜드 국방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넘게 유럽에 의지해왔습니다. 영국이 지켜줄 거라 믿었고 유럽연합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았을 때
아무도 우릴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계약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를 우리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전문적이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가격 흥정도 공정했습니다. 대당 500억 원, 12대 총 6조 원입니다. 여기에 무장 패키지 1조 원, 정비시설 5천억 원, 조종사 훈련 5천억 원을 더하면 8조 원입니다. 납품 일정은요? 계약 후 6개월째부터 매달 한 대씩 인도합니다. 총 12개월간 12대 모두 납품됩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생산 라인이 안정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폴란드 물량과 병행 생산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이 합의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제가 터졌습니다. 영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국제 전투기 도입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럽 안보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프랑스도 가세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역의 무기 체계를 선택하는 것은 유럽 방산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독일까지 논평을 냈습니다. 나토 확대를 고려하는 국가가 비유럽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갑자기 유럽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유럽이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 선택을 번복시키려고요. 하지만 그들은 우릴 도와주지 않았잖습니까? 국방장관이 분노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왔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화했을 때 누가 받아줬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70%가 유럽연합과의 교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회의실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총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국에 묻고 싶군요. 러시아 폭격기가 다시 오면 지켜주실 겁니까? 프랑스에도 묻고 싶습니다. 라파를 우리 예산으로 살 수 있게 가격을 낮춰주실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위기의 순간에 우릴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선택에 간섭한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총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을 진행하십시오. 그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총리의 결단에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나라의 리더가 강대국들의 압박 앞에서 당당하게 자국의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후 더블린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아일랜드 정부청사 대회의실. 한국 대사와 아일랜드 국방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두꺼운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아일랜드 국방부는 FA-50 경전투기 12대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방장관이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역사상 첫 전투기 도입이며 아일랜드 국방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대사가 먼저 사인했고 국방장관이 그 옆에 서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유럽의 압박에도 강대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안보는 아일랜드가 결정합니다. 왜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습니까?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지하게 우리를 대해줬습니다. 그 진정성을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국방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블린 항구를 걸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리암. 역사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첫 기체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6개월 후입니다. 그때 아일랜드 공군 마크가 새겨진 FA-50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그때가 되면 아일랜드의 하늘에 처음으로 우리 전투기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는 유럽제가 아니라 한국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끝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 손을 우리는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과 아일랜드.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우리는 운명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는 8조 원이었지만 그 의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신뢰였습니다. 이건 우정이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들이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을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바빴습니다. 조종사 선발, 정비 인력 훈련, 기지 시설 구축.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 화물공항. 커다란 수송기 안에 첫 번째 FA-50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기체였습니다. 저는 인수팀의 일원으로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납고에서 최종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꼼꼼하게 기체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무장 장착 테스트 완료. 엔진 상태 최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아일랜드 국방장관에게 상징적인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하늘을 지켜줄 FA-50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과 아일랜드의 우정의 상징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투기는 거대한 수송기에 실려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저도 같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수송기 안에서 전투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체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꿨다고. 12시간의 비행 끝에 더블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첫 전투기를 보러 온 겁니다. 수송기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아일랜드 국기 문양이 새겨진 FA-50. 햇빛에 반짝이는 기체. 그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 평생 우리나라 전투기를 볼 줄은 몰랐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곧바로 공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역사적인 첫 비행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군 기지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리, 강료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기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웅.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일랜드 땅에서 우리 전투기 엔진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렸습니다. 아일랜드 에어포스 1 이륙허가. 에어포스 1 이륙하겠습니다. 전투기가 가속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와! 기지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아일랜드 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상승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푸른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더블린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지상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장엄했습니다. 총리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군요, 리암. 네, 해냈습니다. 유럽이 우릴 외면했을 때 우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그 손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30분간 시범 비행을 마치고 완벽하게 착륙했습니다. 조종사가 내려와 헬멧을 벗었을 때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대로 모든 게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네. 자네가 아일랜드 공군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썼어. 그날 밤 전국적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첫 전투기 추역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러시아 폭격기의 위협, 영국의 냉정한 거절, 유럽의 비싼 견적서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국이라는 이름, 성남에서 본 놀라운 시연, 유럽의 압박, 그리고 오늘의 첫 비행. 모든 게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11대의 전투기가 더 도착할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12대의 FA-50으로 완전한 방공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러시아 폭격기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전화로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우리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를 만든 나라,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아일랜드 외교관 리암 오코너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나라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전투기가 이제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였고 우정이었고 연대였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일랜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일랜드 첫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전투기 날개에 새겨진 아일랜드 국기 옆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국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진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은 아일랜드의 희망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이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아일랜드 만세, 그리고 한국과 아일랜드의 우정 만세. 아일랜드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리암 오코너 드림.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군가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나라 아일랜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투기를 만들어준 한국의 기술자들. 그들에게도 이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하늘을 지키는 FA50처럼 한국과 아일랜드의 우정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아일랜드는 더 이상 무력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당당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뜨거운 자긍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술이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원인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